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고로 순탄하지 않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FM 백대원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커피 한 잔 놓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진시몬이 부릅니다. 애원. 나에게 남아있는 사랑을 이제는 다 줄 수밖에 이 사람일 거라고 이 사람뿐이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단 한 번도 나에게 사랑은 기회를 주지를 않아. 내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만은 안 돼. 차라리 나를 데려가.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안 돼요. 이번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 이가 호젓한 산길을 걷다 몸과 마음이 울적하여 늙은 나무 벤치에 앉았다. 지나가던 하루살이가 슬그머니 팔등에 앉았다. 왜 눈물을 글썽이냐고 물었다. 여행간 사랑하는 님이 보고 싶어 울고 싶다고 했다. 나는 평생 사랑했던 이를 지금 막 천국 열차에 태워 보내고 돌아오는 중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이가 살아 있어서 잠시 헤어졌다 다시 볼 수 있다는 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했다. 다리 근육이 불끈 살아나 두 팔을 흔들었다. 하루살이가 내 눈물을 안고 사라졌다. 모 작가의 시인데요. 여행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 쓴 글이네요. 내 님이 보고 싶어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하루살이가 다가와서 묻지요.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대답하니까 하루살이가 말했어요. 자기는 금방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로 보내고 돌아오는 중이라고.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해요. 남의 아픔이 산만큼 커도 자기 아픔이 이쑤시개 크기인데도 더 아프게 느껴지잖아요. 이 시는 타인의 고통을 하루 사이에 비유했어요. 남의 고통이 자기에겐 행복이어서요.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흔들며 가는 게 그 근거 중에 하나지요. 왜 힘이 났고 또 힘차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시의 주인공의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단지 며칠간 여행 간 거에 불과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며칠 후면 돌아오니까 볼 수 있으니까 힘이 저절로 생긴 거지요. 그걸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삶의 힘이 되는 거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힘으로 일어나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인지 보통 사람에게 사랑을 정의해 보라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희망이나 기쁨, 즐거움 등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가들은 오히려 사랑을 극찬하거나 밝은 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진지하고 철학적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어느 작가가 영어 러브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을 보면 그 깊이가 참 심오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는 말이라 방송할 때나 수다 떨 때 자주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L은 러프의 L자로 어떤 일을 이룬 후에 함께 소리내어 웃어라 입니다. O는 OK의 O자로 항상 상대방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여라이며 V는 빅토리의 V자로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이겨내자. E는 엔조이의 E자로 기쁨이나 슬픔 등을 함께 나누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나와 너가 사랑한다면 L 웃고 O 인정하고 V 고통도 함께하고 E 서로에게 기쁨이나 슬픔이 있으면 나누라는 의미이죠. 이 외에도 작가들이 말한 수많은 사랑의 정의 중에서 저는 특히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프랑스 작가 구스타브 플로베리가 한 말입니다. 사랑은 봄에 피는 꽃과 같다. 그래서 메마른 폐허나 오막살이 집일지라도 희망과 훈훈한 향기를 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랑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소망과 희망을 갖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시나 러브의 뜻과 같지요. 또 하나는 방향이 약간 다르지만 논어에 나오는 애지 욕기생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난 사랑하는 사람이
제 삶을 온전히 다 살도록 돕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역할이나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삶에 희망과 힘이 생긴다면 뒤의 내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되게 행복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여기서 맥락이 각기 다르지만 유명한 작가들이 말했던 사랑의 정의를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회에 사랑의 정의를 한번 나름대로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는 만약에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은 당신 때문이다. 조르지 생드는 사랑하라. 인생에서 좋은 것은 그것뿐이다. 카렌 썬드는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고요. 존 드라이드는 사랑의 고통은 다른 어떠한 즐거움보다 달콤하다. 톨스토이는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이것은 우연에 우전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괴테도 사랑도 고통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시작되면 고통도 시작되며 고통이 없으면 이미 사랑이 아니다. 이 외에도 시인이나 작가들은 사랑에 대해 몇 마디씩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정의와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 있나요? 분명한 것은 대문호들은 한결같이 왜 온전한 사랑 안에 그 아름다운 사랑 안에 희생이나 배려 등 실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당연히 깔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니 그렇긴 해요. 날 낳아준 사랑하는 부모도 언젠가 돌아가시고 성장하면서 만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랑했던 사람과도 헤어지거나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언젠간 하늘로 가기도 하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현재 불꽃 같은 연애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현재 어떤 모양이든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양면성을 이해하면서 고통은 사랑을 하면서도 당연한 것이니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 같아요.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즐거움과 행복 등이 또 그 반대편에는 슬픔이나 아픔 등이 공존하며 굴러간다는 말입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면 설령 죽음이든 어떤 이유로든 이별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오히려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모 소설가가 쓴 책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등장하는 주인공 여성이 또 다른 주인공 남성에게 한 말을 잘 들어보면 사랑에 대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앞으로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인류학자 헬렌 피서는 인간은 애초부터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갖가지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지요. 누군가가 왜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할 거예요? 아마도 금방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나의 마음과 내 자신이 어찌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처럼 보이지만 나의 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체크해 보세요. 괴테가 사랑한 여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자만이 사랑하는 그 여자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아내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나요? 혹시 아내가 없다면, 연인도 없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에게 꼭 실천해 보세요. 서머셋이 그랬거든요.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고. 플랭클린은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스럽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평범한 말 같지만 사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초창기에 잠깐 하는 척 하다가 그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헤어지는 경우까지 생기는 거지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건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7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면 사랑이다. 그 순서가 두 번째이거나 가끔 생각나면 아직도 그만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둘째, 그 사람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헤어지면 단 1초가 가기도 전에 또 보고 싶다면 사랑이다. 하지만 어떠한 연유라 하더라도 보고 싶음을 참을 수 있다면 딱 그만큼 덜 익은 사랑이다. 셋째, 사랑하면 그 사람의 방귀 소리까지 아름다운 멜로디도 들리고 이빨에 낀 고춧가루조차 장미송이로 보인다. 하지만 덜 성장한 사랑 관계에서는 평범한 구린내요 칠칠찮은 사람이라고 욕할 것이다. 넷째, 알몸을 하고 있어도 상대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고 내 근육과 몸매를 좋다 나쁘다 평가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사랑이라기보단 육체의 탐욕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다. 다섯째, 성관계 시 상대의 몸 전체를 보물처럼 대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단지 성기만 집중하는 행위는 동물적 본능과 하등 차이가 없다거나 아니면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거나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여섯째, 단 둘이 있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등이 떠오르지 않고 그저 상대가 있어 한없이 좋으면 사랑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시기상조다. 마지막 7번째, 상대가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준다면 그 이성이 누구이건 간에 질투와 시기가 일면 그것은 사랑이고 무관심하거나 방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은 7가지 체크리스트 듣고 어떠신가요? 물론 이 내용은 그 소설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만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명한 작가들이 한 말 속에는 사랑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밝은 게 아니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고뇌하고 범민하는 것처럼 사랑도 잘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생각과 가짐이 꼭 필요하겠구나를 깨닫게 돼요. 즉 사랑은 내 생각이나 의지나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시작도 중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초월적 근원적 감정이에요. 인간인 우리 자신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신과 마음의 세계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주제가 사랑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주제를 짧게 부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봄에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춤을 추듯 시작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잘 때도 하루 온통 24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저 설레고 흥분됩니다. 여름에는 봄에 그 설레고 흥분된 마음이 태양처럼 강렬하게 발휘되고 때로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장대비 속에서 눈물도 흘립니다. 가을에는 허허벌판에서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서 하늘을 쳐다보고 혼자 눈물을 글썽이고 그러다 겨울에는 하얀 눈송이 뒤에 숨어 그만해야 하나 중단해야 하나 마음을 조아리기도 합니다. 메말라가는 나뭇가지처럼 마음이 시리고 아픕니다. 이렇듯 사랑은 사계절을 경험하며 수많은 감정과 기쁨을 느끼면서 진정한 나의 사랑과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진정 사랑하는 건지 받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계절의 의미를 머리와 마음에 담고 사랑은 기쁨도 주지만 그 기쁨만큼 때로는 고통도 함께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단 한 번뿐인 나의 생 동안 후회 없는 진짜 사랑을 하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고로 순탄하지 않다. 셰익스피어의 말을 전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원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난 맘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